우리 내심 외심을 배우다가 멈췄는데요. 내심을 배운 지가 한 3주가 지났어요. 맞죠? 다 기억하고 있나요? 빠르게 우리 내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새롭게 또 외심 그 뒤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심이란 무엇이에요? 내심은 말 그대로 내접원의 중심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할 글자가 내접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요 밑에 들어갈 글자는요. 선생님이 성질 2가지를 읊어준 거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쓰자는 소리인데 왜? 우린 그 2가지 성질 중에서 요 성질들을 모든 문제에서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내접원의 중심, 요 내심은 어떻게 각의 이등분선이던가요? 변의 이등분선이던가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세 내각의 우리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맞나요? 누구? 각의 우리는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요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내심, 외심이었기 때문에 삼각형을 먼저 한번 그려봤고요. 우리 이제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먼저 세 내각, 각 A, 각 B, 각 C가 있는데 각 A를 이등분하러 갑시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요 각의 크기를 그대로 이등분해야 되니까 요 각의 크기를 x라고 잡으면 요 각의 크기도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x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각 B와 각 C도 한번 이등분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각 B도 요 각의 크기를 똑같이 반으로 쪼개준다면 자, 얘를 y라고 두면 얘도 얼마다? y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각 C도 한번 반으로 쪼개봅시다. 그렇게 되면 자, 요 각 C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쪼갤게요. 그럼 요 각의 크기를 Z라고 둔다면 자, 요 각의 크기도 얼마입니다? Z가 되겠습니다. 요 세 내각들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찾아보세요. 어디에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즉 얘가 뭐가 되겠다? 내심이 되겠다. 우리 내심은 주로 문자 뭘 써서 많이 나타내더라? 그렇지. I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내심이니까 요 삼각형 내접원이 존재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삼각형 안에서 원이 하나 생겨질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각편에 접하는 내접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보시면요. 하나 성질 외운 게 있었어요. 우리 접선하고 요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하고는 항상 어떻게 되더라? 수직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얘는 수직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접선하고 요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얘하고도 어떻게? 얘도 수직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접선하고 요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얘하고도 수직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각각 만나는 요 접점들을 선생님이 D, E, F 이렇게 문자를 정해 줄게요. 그러고 보시면 이제 성질도 한번 볼게. 삼각형에 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답니다. 같습니까? 자, 요 삼각형에 어디요? 우리는 내접원이 존재하면서 얘는 원이니까 모든 반지름의 길이가 어때야 돼요?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세 변의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합동의 삼각형도 찾아달래요. 어디가 보여요?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보입니까? 얘들은 왜 합동이 될까? 자,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 있고 우린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마주보는 이 변을 뭐라 하더라? 빗변이라고 했습니다. AI는 지금 공통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또 뭐였어요? 얘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었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쓰면 되겠다? 일단 직각 R, 그 다음에 빗변 길이 같습니다. H, 그리고 하나의 각의 크기가 같네요. A. 그래서 무슨 합동이 됩니다? RH, A 합동이 됩니다. 그리고 합동이면 대응 순서 맞춰 써달라고 했어요. 좀 예쁘게 적을게요. RH, A9 대응 순서 맞춰서 적읍시다. 삼각형 ADI. 그럼 ADI 순서로 썼으면 AFI의 요 순서로 써줘야 되겠죠.
얘들이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주세요. 자, 멈춰서 적어 주십시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잠시 멈춰서 적는 동안 적어봤어요. 자, 직접 적어보고 선생님 거랑 비교해 봅시다. 자, 요렇게 두 개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다음 우리 활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요 두 개의 가로를 메꿔 볼 거예요. 먼저 각 x 가가에 각 z를 더하면 몇 도가 될까요? 자, 얘 하나 더하면 몇 도가 되는지 반드시 외우라 했는데 기억납니까? 얘들은 90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가 될 거니까 요 각 합쳐주면 몇 개입니다?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요. 2와 2. 쟤는 마지막으로 각시는 2z가 되면서 얘들은 180도예요. 맞나요? 근데 x, y, z 더한 것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얼마다? x랑 y랑 z는 90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성질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꼭지각하고 외심각 사이의 관계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했죠. 얘들은 얼마였다?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 기억납니까? 그럼 선생님 요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돼요? 한번 보조선을 그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 3개로 쪼개주게 된다면요. 선생님이 요각의 크기 우리 아까 전에 적었던 것처럼 그대로 얘는 또 x, 그럼 얘도 x. 맞죠? 그리고 또 얘들은 내심이었으니까 요각의 크기를 y라고 잡으면 얘는 y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요각의 크기를 z라고 잡으면 얘도 z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따오다가 보니까 얘가 O라고 적혔는데요. I라고 살짝 고쳐볼게요. 그러고 보시면요. 지금 먼저 요 삼각형을 한번 봐주세요. ABI. ABI라는 요 삼각형을 보시면요. 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렇게 연장선을 살짝 더 그어서 삼각형의 외곽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요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들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얼마입니다? x 플러스 y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또 이쪽에 a, i 그리고 c라는 요 삼각형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얘도 보시면 외곽이 될 거고 삼각형 AIC의 외곽이 되는 거죠. 요 외곽은 또 누구랑 같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들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z.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요 각의 크기는 BIC가 되는데요. BIC의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요각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더해주시면 x, 2x 더하기 y 더하기 z. 근데 아까 내가 x, y, z 대표각 하나씩 더하면 얘들이 몇 도라고 그랬어요? 90도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 요거 분리해서 얘는 x 2개 그리고 y 더하기 z. 근데 얘는 지금 내가 90도라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얘는 그대로 x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x 더하기 90도. 이렇게 되면서 자, 요 x는 어떻게 찾아온 거다? 그렇죠. 각 A에 요 각 A는 전체인데 그거의 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각의 BIC의 크기는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라고 써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살짝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위치를 물어봤어요. 나중에 외심의 위치는 뭐 다양하게 변하지만 자, 내심은 내가 항상 어떻게? 모든 삼각형의 내부, 외부, 당연히 내부에 존재합니다. 됩니까? 요거는 나중에 외심을 배워보고 작성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저번에 반지름을 할 때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를 알아야지 구하는데 얘들은 그냥 당장 밑변과 여기까지 높이를 바로 찾아줄 수가 없네요. 맞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보자. 자, 지금
우리는 삼각형 모양을 쪼개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삼각형 1번 보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삼각형 빨간 삼각형 2번 보이죠? 마지막으로 요거 형광 색깔 삼각형 3번으로 봐주시면 자, 조 3개의 넓이를 다 더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아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먼저 삼각형 요 파란 삼각형 넓이부터 구하러 갑시다. 자,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써주면 되는데 높이는 전부 우리 원의 반지름 길이로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AR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 삼각형도 구하러 갑시다. 그럼 쟤도 어떻게 구하겠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BR 보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형광 색깔 삼각형도 어떻게 구합니다? 2분의 1 밑변 높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그리고 보면 다 공통으로 누가 들어가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또 R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묶어주면 2분의 1 R 그리고 뭐가 남겠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2분의 1에 R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줄 수 있었어요. 즉 2분의 1에다가 4저번의 반지름의 3변 길이의 합을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요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외심의 정의와 그리고 외심의 위치까지는 한번 배웠습니다. 빠르게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한 원위에 있을 때 이 원은 다각형에 외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먼저 외접의 개념이 뭘까요? 한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뭐 오각형 이런 친구들 되는 거 맞나요? 자, 계속 나갈 건데 얘들의 모든 꼭지점이 한 원위에 있으래요. 그러면 다 꼭지점 지나가는 원을 뱅그르르 그려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또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또 오각형을 지나는 오각형의 이 꼭지점 모두 지나는 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외접이라고 하고요. 외접원 그러면 요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요 원들을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원이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이 존재해야 되겠죠. 맞나요? 근데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해서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겠다? 외심이라고 배우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또 외심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삼각형의 외심이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얘가 바로 외심이 될 거면서 그러면 원의 특징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얘 원이니까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어디? 얘 OA, OB, OC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 맞나요? 이 반지름의 길이는 같습니다. 즉 2번의 성질이 지금 설명된 거죠. 그러고 1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ABO라는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나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더라.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ABO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OBC도 보시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요.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고 길이 똑같아서 세모라고 표현해놨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도 어때요? 자, AOC도 마찬가지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 AC를 수직 이등분합니다.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얘들은? 이 외심은 세 변들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고 있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외심의 성질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는 외심의 뜻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앞에서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면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 반드시 외워야 한다 했죠. 외심도 그럼 마찬가지로 외접원의 중심이면서 얘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심의 성질 그대로 적용하면 자, 얘 외심이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들 모두 다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우리 y는 그대로 40도, 그리고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얘와 얘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4cm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는 어때요? 외심은 아까 전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 몇 cm? 5cm가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요 삼각형 속에서도 보시면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들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럼 얘가 120도면 둘이 합쳐서 얘들은 60도가 돼야 되고, 이등변이면 두 밑각의 크기 같아야 되죠. 그러면 얘도 y니까 하나당 30도씩 나눠 가져야 되겠죠.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삼각형은 우리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 한번 설명했습니다. 맞죠?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해줬죠?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더라. 그래서 이 예각 삼각형에서 내가 세 변의 수직 이등분 맞나요? 그 다음에 요 변에 또다시 수직 이등분, 그 다음 마지막 AC의 수직 이등분, 요거를 그려보니까 맞죠? 삼각형 안에서 만나더라. 그럼 둔각 삼각형은 똑같이 요 삼각형 지금 요 하나가 90도보다 큰 둔각일 때 얘들도 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요 변에 내가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요 변에 또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수직이 되면서 2등분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 변에 또다시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심은 요 안에 안 생기고 어떻게? 요 바깥에 생기더라. 됩니까? 그 다음 마지막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였어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였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 변에 수직 2등분선 그리고 수직으로 2등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AC에 또다시 수직 2등분선 수직, 마지막으로 요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주죠. AB의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B변의 중심에 우리는 항상 위치하더라. 그래서 반드시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B변의 중심이라는 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고요. 정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은 우리 일치한다는 거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요.